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네, 어느새 10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산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면서 등산객들을 유혹하죠. 네. 이미 설악산에는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풍의 절정기는 산 전체가 80%가량 물들었을 때라고 하는데요. 첫 단풍이 시작되고 2주 후면 절정기에 접어든다고 하죠. 그래요? 이렇게 단풍을 보기 위해서 가을 산행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모처럼 쾌청한 가을 하늘과 이 단풍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름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단풍으로 유명한 산에는 그 일상의 답답함을 탈출하려는 등산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상으로 갈수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뿐만 아니라 단풍으로 유명한 이 공원과 이 산책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좀 거리두기,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오늘 아침 좀 흐린데 낮에는 우리가 또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볼 수가 있을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미세먼지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어제보다도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세종과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대부분 소산되겠지만 낮 동안 방문화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대전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꼭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21도, 아산 22도, 대전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1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대전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매일 우리가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또한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년 중에 가장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10월인데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0월이 좋은 이유가 참 많은데요. 예. 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별미들이 참 많은데 대하나 꽃게 같은 수산물도 있고요. 네. 또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풍성하게 열리니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을이 저 멀리 가버리기 전에 우리가 꼭 먹어봐야 할 별미들인데 가족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별미, 제철 맞은 가을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빼놓으면 서운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먹어야 할 별미라고 정해봤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가을 별미 사진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박창규 리포터가 이게 먹는 거에 좀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가장 좋은 가을 별미 뭐가 있을까요? 가을이즈 뭔들. 가을에 맛있지 않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가을의 대표적인 스테미너 식품 중에 하나로 꼽히죠. 왕새우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왕새우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산란기인데 그렇게 지금 시기가 가장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소금을 쫙 깔고 구워 먹는 왕새우 소금구이 그리고 버터구이. 뭐 말이 필요 있나요?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네요. 네. 저도 입에 침이 가득 고이는데요. 새우는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도 왕새우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흔히 대하라 불리는 왕새우. 요즘엔 대부분 양식을 하잖아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정성 들여 키워서 지금 이제 출하가 한창인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왕새우,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해서 식감도 참 좋습니다. 그럼 가을 새우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왕새우 양식장에선 지하수로 키운 무항생제 새우가 육질을 자랑하며 가을 입맛을 돋웁니다. 이 앞에가 이제 바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닷물을 가져와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지하수로 키우는 거예요. 아, 쟤네들을 지하수로 민물로 키우신다고요? 네. 이곳에선 매년 까다로운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갱신하며 친환경 왕새우를 양식하고 있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 덕분에 이 가을이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가을 결미 왕새우 만나러 가볼까요? 충청도를 휘돌아 나온 금강이 서해로 접어드는 충남 서천군 마서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인 만큼 농업과 어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구떡 아래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은 충남 서천을 왔습니다. 구비구비 흘러온 금강물이 서해바다 만나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야, 가을에 오니까 주변 풍경도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어업회사를 찾아왔거든요. 어업회사니까 바다 쪽,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창규 씨, 네? 오늘은 바다 쪽이 아니라 바다의 반대쪽. 그럼 이쪽이라고? 오케이. 여기? 여기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 어업회사가 있다고요? 바다를 뒤로하고 일단 육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빛 억새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그런데 제가 찾는 어업회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어업회사가 여기예요. 이 양식장. 예, 제가 또 대전세정 충남 곳곳을 돌아다니는 게 몇 년입니까? 힘차게 돌아가는 수차만 봐도 딱 알죠. 이 안에는 새우가 가득합니다. 새우 양식장. 이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야, 잠깐 타도 되나요? 네, 타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지금 새우 상태 확인하려고 네. 지금 뭐 모니터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우 들어 올리는 작업은 끝나신 거예요? 다 끝났죠? 아하, 너무 늦게 왔어. 그래요? 그럼 오늘 새우 못 봐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모니터 작업하는 과정 중에 네. 새우 상태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실 수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까지 새우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새우 좀 구경시켜 주세요. 지금 같이 가셔도 돼요. 자, 갑니다. 새우 네. 보러 가시죠. 모터가 달린 떼배를 타고 양식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새우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미리 쳐놓은 그물을 살짝 들어봤더니 새우가 가득합니다. 가을이 제철인 새우의 인기는 말 그대로 상종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크기가 어찌나 큰지 어른 손바닥보다 큰 것들도 많습니다. 야, 서천 새우 양식장에서 키운 싱싱한 새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잡고 있는데도 이 힘이 느껴지네요. 와, 상당히 애들이 힘이 좋은데요. 저희 새우는 키우는 방식이 틀려요. 그냥 좋은 미생물, 좋은 먹이, 좋은 환경에서 24시간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품질 면에서는 최고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가 이제 바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닷물을 가져와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지하수로 키우는 거예요. 아, 쟤네들을 지하수로 민물로 키우신다고요? 네. 아, 그게 가능해요? 네. 당연히 근처 바닷물을 이용한 양식장으로 생각했는데 지하수로 새우를 키운다고 합니다. 수차게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양식장. 5, 6년 전부터 염분이 낮은 민물에서도 새우를 키우는 저염도 양식 기술이 보급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바닷물에서 크는 새우들은 비브리오 같은 네. 그런 전염성 질환에 굉장히 약한데 저희 새우는 건강하고 이런 전염병이 현저하게 적게 오죠. 새우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관리. 양식장 안에 배양한 수질 정화 미생물을 넣어서 수질을 관리하는데요. 미생물 덕분에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고 전염병 감염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뭐 보시는 거예요? 아, 뭐 매일매일 관찰하는 일과 중에 하나인데요. 육안으로는 도대체 이 새우가 얼마만큼 병이 있는지, 얼마만큼 건강한지. 만약에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새우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매일매일 현미경으로
세심한 것까지 관찰을 하죠. 그중에 하나가 비브리오, 기생충 이런 것들을 늘 관찰을 합니다. 양식이라고 해서 물 받아놓고 거기에 공기 주면서 뭐 먹이 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네요.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네. 어린 아기를 볼 때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되잖아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충남 최초로 햇섭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양식으로 건강한 새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햇섭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항생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걸 재반복해서 의뢰를 해야 돼요. 또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이 항생제에 검출이 된다라면은 햇섭 자체는 취소가 돼요. 이준희 씨는 양식학 박사 과정까지 밟은 자타공인 양식 박사입니다. 하루 종일 양식장 곳곳을 살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새우 양식을 연구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양식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필름을 깔았는데 이게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방지용으로 납품을 하는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우니까 새우들이 좀 더 건강하고 오염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식탁에 저희 새우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품질에 자신이 있고 일단 저희 새우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우 사이즈가 크고 굉장히 달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우 양식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이 시간만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가을에 다양한 먹을거리 있고 특히 수산물 중에서는 전어됐지만 이 왕새우를 먹지 않고서는 가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름은 새우 치즈구이예요.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며느리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거 집 나간 사위가 돌아옵니다. 이건 새우 소금구이. 통새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실하고 맛있고 좋고 특별히 이제 서천의 특산품이죠. 굴소스를 가미를 해가지고 굴소스 요리가 되겠습니다. 새우. 그 유명한 새우 간장 새우장 요리. 꽃게 무침처럼 새우를 양념을 해서 무쳐봤어요. 근데 맛이 아주 별미더라고요. 새우 양식이 끝난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새우를 삶아가지고 건조기에다가 말린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군것질거리로 최고입니다. 이거. 야, 설명을 들으면서도 입안에 계속 침이 고여서 혼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깨 펴고 허리 세우고 본격적으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가을 별미 중에 별미 왕새우.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로 만든 요리들,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끼며 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서천 현지에서 맛보는 새우 양념 무침은 또 하나의 밥도둑이고요. 새우 치즈구이는 짜지도 않고 참 맛있습니다. 짭조름한 새우장까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잡는 새우 요리들입니다. 새우가 일단 커서 좋고 그리고 육질이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찰지면서도 살이 단맛이 또 느껴지네요. 와, 이 새우 양식을 하시면서 자부심도 있으시고 또 그동안 노력했던 게 크시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바람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양식 현실이 너무나 이렇게 좀 닫혀 있어요. 쉬쉬한다고 할까? 좀 같이 공유해가지고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들이 참 안타깝고 정부나 이런 관계 단체에서도 이런 걸 자꾸만 개발하고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해가지고 양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좀 발전이 되는데 미끄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조그만 바람이 있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 건강한 새우 드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품 왕새우 드시러 서천으로 오세요. 들판에도 바다에도 풍성함이 깃든 가을. 새우 양식장에선 무항생제로 건강한 새우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치열을 넣은 이른 봄부터 출하하는 가을까지 친환경 새우를 생산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새우를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맛있는 왕새우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네, 이 맛있는 왕새우 요리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식품 안전관리 인증까지 받은 왕새우 양식장이라 더욱 믿음이 갑니다. 아무튼 가을 별미 제대로 즐기고 오셨네요. 네, 이름이 일단 왕새우잖아요. 네. 그래서 크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수의 염분을 맞춰서 저염도로 재배하는 양식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매일같이 수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새우가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왕새우로 만든 맛있는 요리들, 새우장부터 치즈 구이까지 정말 배를 든든하게 먹고 왔더니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이 시간만 되면 박창규 리포터가 가장 부러운데요. 네. 오늘 특히 더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갔을 때 좀 싱싱한 대하를 고르는 방법, 팁이 있을까요? 있죠. 먼저 다리부터 더듬이까지 몸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검거나 붉은색을 띠는 것은 냉동했다거나 아니면 신선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고 몸 전체가 하얗고 투명하고 그리고 또 윤기가 흐르는 것이 싱싱한 새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싱싱하고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왕새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왕새우처럼 네. 가족 여러분에게 기쁨을 전해드릴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가을의 별미, 아침엔 퀴즈, 개선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네,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아침엔 퀴즈 오늘은 네. 저와 함께하고요. 오늘 역시 5문제 다 맞출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유용한 수산 생물을 인위적인 방법이나 도구를 이용해 길러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증식, 2번 입식, 3번 양식. 네. 뭐 앞서 그 왕새우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새우 대하는 뭐 일식이든지 중식이든지 중식이든지, 한식이든지 양식이든지 어떤 요리에도 다 어울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앞서 네. 소개해드린 왕새우 어떤 요리, 일식, 중식, 한식, 양식 어떤 요리에서도 다 잘 어울린다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정답은 3번 양식이 정답이었습니다. 양식이란 수산 종묘를 만든 다음 만들어진 종묘를 사육하거나 성장시켜 식용이나 기타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로 우리나라 수산 양식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긴 양식입니다. 네. 양식하면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활용한 수산 양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서천 새우 양식장의 경우에는 바닷물이 아닌 지하수를 활용해서 유기농 새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새우뿐만 아니라 이런 친환경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어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껍데기가 둘인 쌍각류의 연체 동물로 9월부터 12월이 제철이고요. 석화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굴, 2번 홍합, 3번 바지락. 네, 제철 맞은 이것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기 보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네. 무침 있죠, 전 있죠, 튀김 있죠, 국밥 있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식탁을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것도 맛있겠네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지만 전 이거 자체를 그냥 구워 먹는 것도 맛있어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굴, 2번 홍합, 3번 바지락. 여러분들 선택 다 하셨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굴이 정답이었습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 칼슘 등 영양이 가득한 어패류인데요. 돌이나 너럭 바위에 붙어 사는 자연산 굴은 작다, 어리다 등의 뜻으로 어리굴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굴은 조리할 때 영양소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 전, 튀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레몬과 함께 먹으면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세균 번식을 막아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철분 흡수도 돕는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농구에서 공을 손에서 떼지 않은 채 높이 뛰어올라 링 위에서 공을 내리꽂듯이 넣는 슛을 덩크슛이라고 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링 위에 이렇게 딱 꽂아 놓고 네. 나서 선수들이 때로는 이 링을 이렇게 딱 잡을 때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덩크롱 덩크롱.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네요. 그렇죠. 되게 크게 나죠. 덩크롱. 자, 농구할 예. 때 공을 가지고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링 위에 공을 꽂아 넣는 이 슛. 이걸 뭐라고 할까요? 덩크슛이다. OX. 오늘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문제였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덩크슛이란 농구 경기에서 공을 가지고 높이 뛰어올라 한 손이나 양손으로 바스켓 위에서 내리꽂듯이 넣는 슛으로 주로 점프력이 좋은 장신 선수가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네, 무관중으로 개막했던 프로농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지난 17일부터 유관중 경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농구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스포츠인 만큼 방역 지침 준수하에 이런 관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20% 중반가량의 관람객만 받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단백질이나 당의 대사를 조절하며 해독 작용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홍팥, 2번 간, 3번 폐.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면 이게 좀 나빠진 게 아닐까 네. 먼저 의심을 하잖아요. 이 기능을 좀 좋게 해야지 피로 회복도 잘 되고 그렇죠. 네. 네, 피로 회복을 하려면 또 이 기능이 잘 작용을 해야 된다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자, 이 장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퀴즈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간이었습니다. 간은 횡격막 아래인 복부의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들어 지방의 분해를 돕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우리 몸에 해로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등 여러 역할을 합니다. 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만큼 평소에 예방이 참 중요하죠. 10월 20일 오늘은 대한간학회가 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한 간의 날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우리 몸에 해로운 과도한 약물 복용은 삼가고 스트레스와 지나친 음주는 금물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순 우리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보니, 2번 갈싹, 3번 생률. 이런 순 우리말 문제는 항상 정답이 나가고 난 후에 알고 보니 이게 정답이었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시지 않도록 네. 좀 잘 보시고 그래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알고 보니 이거였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예. 됩니다. 알고 보니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아침 퀴즈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보니가 정답이었습니다. 보니는 밤이나 도토리처럼 겉껍질이 있는 나무 열매 속에 있는 얇은 껍질을 말하고요. 갈싹은 칡덩굴의 속껍질로 만든 굵은 밧줄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률은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밤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그 왕새우 소개해 드렸는데 박정희 리포터 그 많은 가족 여러분 중에 또 나는 네. 그래도 자연산 왕새우가 좋다 이렇게 아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양식 왕새우 네. 자연산에 비해서 어떤가요? 일단 자연산 같은 경우도 맛있고 좋죠. 네. 자연산은 하지만 또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 이제 양식을 많이 또 선호를 하고요. 양식 같은 경우는 장점은 생물로 살아있는 왕새우를 냉동하지 않은 새우를 그대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아무튼 가족 여러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왕새우 마음껏 실컷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빼놓으면 서운해 가을이 가기 전에 먹어야 할 별미는인데요.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가을 별미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네, 예.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예로부터 이맘때 이 서민들의 허기를 좀 달래주는 그런 음식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메밀인데요. 이 메밀을 한 5번 정도 씻고 갈아서 만드는 메밀묵. 정성이 듬뿍 들어가서 네. 맛도 참 좋잖아요. 네, 그리고 그 메밀묵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더 돋워주는 식혜도 있다고 하는데요. 밥에 생선을 넣어 숙성시킨 이 식혜는 많은 분들이 찾는 향토 음식이라고 합니다. 경남 창녕으로 가셔서 메밀묵과 식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한 죽의 정체는 탱글탱글 메밀묵. 매콤한 모습이지만 부들부들 식혜. 이 집의 묵은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은 감칠맛이 참 좋습니다. 숟가락 챙겼으면 출발합니다. 곤히 잠든 모습도 아름다운 창녕. 오늘 맛볼 메밀묵은 아침잠이 없는데요. 은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요 내려오면은 빠르면 5시 반이고 늦으면 6시고 늦게는 하면은 제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만들어야 묵이 굳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밀 세수하고 가실게요. 매불 씻어야 되겠다. 깔끔하게 씻어야 내 묵이 깔끔하게 나오지. 안 씻으면은 묵이 못 먹습니다. 뽀얀 묵이 되려면 최소 4번은 씻어야 합니다. 17년 동안 묵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계실 때에 동네 잔치할 때 묵을 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에서 엄마가 또 많이 만들었고 만드는 데서 또 저도 많이 보고 그래 배웠습니다. 메밀 한참 동안 준비합니다. 요즘은 친숙한 음식이지만 옛날엔 잔치에서나 만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메밀묵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반듯하고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 17년 동안 바빴던 손. 지금은 하루 5판이지만 코로나 전엔 10판씩 만들었는데요. 몇 번 실수했어요. 태워 먹기도 하고 좀 덜 끓이기도 하고 무서워지더라고요. 못 끓이는 게. 이거 안 돌리면 누르가지고 탑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저어줘야 탄력도 있고 탱글탱글하고 맛이 납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오는 묵이 제대로 나옵니다.
묵은 잠깐 조수에게 맡기고 미나리. 지금은 이제 육수 빼려고 해요. 비법 재료들을 과감하게 공개하는데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직접 순매주로 담근 간장. 저는 옛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선간장이어야 맛이 납니다. 그냥 소금 넣고 이러면 맛이 안 납니다. 조선간장 이것도 진짜 비법이 또 있습니다. 비법 간장 더하기 또 하나의 비법. 무하고 양파하고 먼지 들어가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맹태머리 넣고 5분 있다가 메리치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넣어야 맛이 어우러질 것 같은데. 한꺼번에 물도 안 끓이고 넣으면 절대로 깔끔한 맛이 안 나옵니다. 30분 쉼 없이 끓이고 저으면 이 소리는 메밀묵이 잘 익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빡짝빡짝 올라와야 그래야 묵이 100% 다 끓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묵이 탱실탱실하고 농창농창하고 맛있는 묵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잘 써진 묵을 보면 절로 입꼬리가 희죽희죽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은 재미도 있어. 묵이 다 끓여가고 완벽하게 됐을 때 너무 재미있어요. 이걸 이제 굳히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있어야 손님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지가 아래 오게를 이것도 못하고 건데 후일이 저번에 한번 오게를 저기 늦어서 그런가 못하고 고장 오시는 코로나 때문에 고장을 많이 해가지고. 묵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네. 손님들이 마산, 창원, 창녕, 김해, 부산 저기서 많이 옵니다. 탱글탱글한 묵과 시원한 육수가 만난 메밀묵채. 선선한 가을 입맛을 사르르 녹일 것 같은데요. 메밀묵 하나로도 푸짐한 한 상이 차려집니다. 소화도 잘 되는 메밀묵. 맛은 어떤가요? 묵의 맛이라 그런 거는 뭐 어떤 맛이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담백하다 이라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의 묵은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은 그런 어떤 감칠맛이 뒷맛이 참 좋습니다. 메밀묵 하면 절로 따라붙는 찹쌀떡. 추억의 조합, 궁합도 잘 맞다는데요. 같이 먹으니까 정말로 참 좋네. 옛날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참 맛이 좋아요. 그리운 그 시절의 맛도 묻어나는 찹쌀떡, 메밀묵. 더 옛날엔 다른 꿀 조합이 있었으니 바로 식혜.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인데요. 식기도 할 수도 있고 쉽게 클 수도 있고 잔치집에도 보면은 묵이 가면 다 식혜 들어갑니다. 매콤하고 달달하고 짭짤한 식혜는요. 밥지스하고 황태채, 고춧가루, 질금 넣고 소금 넣고 참기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적게는 3일에서 4일 지나야 먹을 수 있는데요. 일주일 지나면 맛이 더 좋아진다는 건 안 비밀. 가만 어떨 때 우리 아들은 무 삼겹살 먹는다 이거든. 이걸 이 삭힌 음식을 이해하려면
안 먹어본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 자주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이 다음에 이 음식을 찾게 될 경우만. 어쨌든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메밀묵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시간을 견디고 나오는 음식. 혼자보단 함께 먹어야 제맛. 메밀묵.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네, 이 메밀묵과 식혜 찰떡궁합이네요. 네. 이 메밀을 차게 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에는 따뜻한 육수를 부은 묵밥이나 묵사발 참 좋잖아요. 네. 예. 아무튼 이 묵 한 접시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네, 저도 화면을 보면서 새삼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소화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또 생선을 양념해서 숙성시킨 식혜도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향토 음식인데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날 한번 찾아가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좋죠. 네. 예. 자, 아무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산사인데 강원도 홍천에 있는 수타사에서는 특별한 체험이 열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 없는 농기구와 풍경을 만나볼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볕 아래 일렁이는 황금 들녘. 보기만 해도 풍년의 기쁨이 느껴지는데요. 가을이 점점 깊어질수록 벼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뭘 할 수 있는 곳이지? 지게 체험? 궁금합니다. 이제는 농촌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들, 이미 사라져버린 각종 농기구는 물론이고 잊혀가는 농촌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더듬는 공간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선한 체험이 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홍천의 대표 사찰은 수타사 입구,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입니다. 농촌 테마파크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농촌 테마파크는 옛날 여기서 농사를 짓던 농지에다가 홍천강으로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수변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농촌 테마공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체험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요, 테마공원에 오시면은 체험할 게 무진장 있습니다. 그럼 공원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입구에 들어서면 널따란 잔디 광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안심. 광장엔 12간지 기둥이 들어서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띠로 알고 있는 12간지는 농사 짓는 시기를 알려주는 농사력에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신진 리포터는 용띠인가 봐요. 용은 왕이나 남성 및 권력을 상징한다. 인간으로 보면 비상인, 제왕, 예언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역시 제 띠라서 저를 너무 잘 알아봐요. 일단 남성 및 권력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남성미가 넘치거든요. 신진 리포터 반전 매력? 조금 더 들어가면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로 꾸며진 십장생 조각공원과 분수가 나오는데요. 시원하게 솟구치는 분수는 가족 모두 좋아하는 공간. 잠시 쉬어가며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을 만나러 가볼까요? 마을 어귀에선 특별한 것이 반겨주는데요. 근데 저기 선앙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황당은 네. 마을 입구에 설치를 해놓는데 이거는 여기다 선왕신을 모시고 있어요.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게 민속신앙이죠. 뭐 어디 밤에 좀 늦게 갔다 올 때 무섭게 되니까 성황당 앞을 지나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멀리서 신발을 벗어서 손에다 들고 귀신 나올 거면 막 들고 쪘다고요. 그렇게 해서 성황당 앞을 지나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마을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초가집들이 꾸며져 있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아리따우시고요. 이 집의 주인이신가 봐요. 꼭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어와 봐봐. 신진 리포터, 사극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실제로 누군가 살았던 것처럼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 집은 북방식 초가집이라는데요. 지역의 자연환경과 날씨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특징이랍니다. 마을 앞에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전통놀이 체험 공간도 있는데요. 두 분 명절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한바탕 대결 중이신가요? 그런데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제기는 처음이라는 신진 리포터. 여기 자기는 대기를 떨고 가면 발로 차는 거예요. 저기요, 해설사님. 어떻게 두 번이나 치시지? 두 번이나 치시지? 이게 몇 번? 이거 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 찼는데. 아, 그래요? 드디어 옛날 실력 제대로 발휘하시는 문화 해설사님. 제기차기란 이런 거다, 아가야. 이번에는 윷놀이. 해설사님과 함께 승부욕 제대로 자극받은 신진 씨. 윷가락 한번 던질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윷 던지는 것만큼 말판을 잘 놔야 이깁니다. 제가 뭐나 윷이 나와서 선생님 반드시 잡겠어요. 잠시만요. 제발 뭐 윷. 설마 했는데 진짜 뭐가 나왔습니다. 드라마틱한 순간 신진 리포터 하늘이 도왔네요. 보이시나요? 바람이 돕고 있는 거? 우리 전통놀이가 이렇게 재미나지 말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신진 리포터. 어서와 디딜빵하는 처음이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나달의 껍데기가 까지는 거예요. 아, 껍데기 벼를 갖다 놓고 까지는 찌면은 거고. 쌀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빻아야 할 곡식이 많을 때는 디딜빵하로, 그 양이 적을 때는 절구를 이용해 껍질을 벗겼습니다. 이곳 농촌체험공원에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다양한 농기구들을 하나하나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답니다. 이 지게 역시 농촌에서 많이 보던 농기구였는데요. 무엇이든 다 실어 나르는 만능 캐리어. 시골에서 모든 짐은 수레나 그다음에 미역과 같은 것이 없을 때니까 이 등짐으로 져서 날리는 게 이 지게였어요. 그러면 이 지게 제가 접어도 되나요? 네, 한번 접어서 지가 잡아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야. 자기 몸보다도 더 큰 지게를 지고 일어난 신진 씨. 저 지게꾼이나 할까 봐요. 지게만 지고도 휘청거리는데 지게군 할 수 있겠어요? 체험에 지친 신진 리포터. 이번엔 카트를 타고 넓은 공원을 한 번에 둘러본다고 하는데요. 코스모스가 활짝 핀 길을 따라 즐기는 카트 투어. 홍천의 자연을 흠뻑 느낀 시간이었네요. 대학생인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한적한 공간에서 즐기다 보니 저에게도 힐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을을 확실하게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곳 홍천 농촌 테마파크를 강추합니다. 하늘에서도 바람에서도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 풍요로운 가을 들녘과 함께 잊혀가는 농촌 문화를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듯 정겨운 곳.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코스모스가 활짝 핀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에서
잊혀져가는 농촌 문화를 느껴봤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아, 그땐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 네. 이 향수에 젖는 그런 풍경이네요. 네,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농촌에서 벼를 수확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밤 따기며 사과 따기며 체험도 가능하니까 아이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미세먼지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어제보다도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세종과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대부분 소산되겠지만 낮 동안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 대전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은 꼭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21도, 아산 22도, 대전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1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져 대전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빼놓으면 서운해, 가을이 가기 전 먹어야 할 별미는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782번님, 2주 전 아빠 생신 때 맛있게 먹은 회와 케이크입니다. 군침 막 돌지 않나요? 네.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회잔치 네. 좋습니다. 9526번님, 가을엔 역시 집 나간 며느리도 냄새 맡고 돌아온다고 하는 전어도 빠질 수 없죠. 고소한 전어 정말 맛있어요. 예. 구워도 맛있고 전어 회도 맛있고. 네. 예. 7415번님, 가을의 별미 홍게입니다. 우리 가족은 홍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시작은 홍게찜에서 마무리는 홍게 라면으로. 네. 국물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생각만 해도 군침 도네요. 제대로 드셨네요. 홍게라면. 네. 0587번님, 고구마를 수확하고 남은 고구마 줄기로 볶음나물 만들어봤어요. 들깨가루 듬뿍 넣으면 부드럽고 맛과 영양까지 이 가을이 가기 전 꼭 먹어야 할 음식이랍니다. 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비벼 먹으면 그냥 맛있겠습니다. 네. 7471번님, 가을에는 쌉싸름한 고들빼기 김치 꼭 먹어야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갓 지은 밥에 올려서 먹으면 이맘때 최고의 맛이죠. 네. 6693번님,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오징어회랑 우럭회를 먹었어요. 오징어가 조금 비쌌지만 쫄깃쫄깃했어요. 우럭은 포만 떠와서 집에서 썰어서 먹으니 더욱 고소하고 맛있었답니다. 네, 맛있죠. 예. 네, 군침 도는 사진 많이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부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식재료를 사 나릅니다. 장을 볼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것은 유통기한인데요. 냉동수산물마다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는 냉동수산물의 유효기간과 활용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 초중고 등교 수업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충남은 전체 학교 중에 93%가, 세종은 82%의 학교가 이 등교 수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전은 아직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타 지역처럼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벌써 2학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꾸준히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